쿠팡에 대해서 지금 정보 유출에 대해서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규모가 역대급이에요. 대부분 다 유출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정보들은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으는데 지키는 데는 되게 오랫동안 걸렸는데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 2일이에요. 해킹 수렁에 빠진 IT 강국.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다크웹 접속해보니 한국 기업 임원번호 통째 판대.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다크웹이라는 거는 뭐냐면 불법 거래를 만들기 위한 앱 어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5060 부자는 건당 500원. 강남의 특정한 지역의 5060의 부자들 있잖아요. 특정 누구의 전화번호, 메일, 거래처, 거래 내역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건에 500원씩 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광고하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정보들을 강탈해가지고 남의 재산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스미싱이나 피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정보 유출의 시대에 제가 한번 10년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순위라는 것들은 규모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SK 커뮤니케이션즈, 여기서 네이트 싸이월드 2011년도에 유출된 사건이에요. 규모가 3,500만 명의 명수. 건수로 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3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주요 유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암호 같은 경우는 결제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있기 때문에 암호화 시키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털렸다라. 내 이름으로 대출도 가능하다. 일단 소송했던 그 단체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배상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터지면 과징금 같은 것들이 물려져요. 이게 적게는 뭐 몇십억, 몇백억, 많게는 1조 원. 이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게 올해 터진 거고, 그 유출 규모는 3,370만 명입니다. 건수로 치면 5배에서 10배를 하면 돼요. 그럼 억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언제 뭘 샀지? 라는 정보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 정보라는 것은 광고에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래된다라는 거죠. 그 정부 조사 중이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집단 소송 할 거예요, 무조건. 보상은 아직 미확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 단계, 지금 ING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거 올해예요. 2,700만 명. 이거 세 개들만 합치면 거의 1억만 명이 해당돼요. IMSI 같은 거는 유심 카드에 있는 내 고유한 개인의 식별 번호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야 라는 개인정보가 이 IMSA의 A 형식으로 유심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통신 내역, 누구와 전화했고 무슨 문자를 이거 다 털립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를 5천억 정도 보상하기로 돼 있었고, 이거 요금 할인하고 위약금 면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내가 이때 털렸던 정보는 내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군가의 손해에 의해서 내가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으로 나 10만 원 받아서 그걸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신용카드 3사, KB, 롯데, 농협, 여기 카드 회사에 있는 정보들을, 근데 이 KCB에 근무하고 있던 또는 용역을 줘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다 빼간 거예요. 4년도에요. 유출 규모 2천만 명. 여기서도 카드에 대한 개인정보니까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연락처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1인당 10만 원 배상했고 과징금 업무정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넥슨, 메이플스토리 넥슨은 게임 회사잖아요. 그 게임 회사. 메이플스토리는 그 게임을 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정보들이 유출된 거. 1,300만 명. 이게 2011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라고 하면 뭘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과징금, 그 다음에 소송하면, 단체적으로 소송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 뭐 이 정도. KT. 2014년부터 2014년, 이거는 근데 보도한 거에 따라서 그런 거지, 201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똑같아요. 개인정보를 어떠한 회사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해킹 사건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유출이 있어요. 이거는 그 안에 관계자가 유출시키는 거예요. 올해 지금 이 쿠팡에서 했던 것들은 그 관계자, 인터파크 쇼핑몰 2016년도에요. 또 비슷비슷해요. 뭐 천만이죠, 이거. 그 다음에 KT 가입자 정보 유출 2012년이에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단위가 달라져요. 870만 명, 그죠? 그때는 100만 명 단위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기본하면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유출시키는 사람이나 해커들이 침입해가지고 서버에 침입해서 유출시키는 걸 잘 보면 그들은 창이에요. 이것을 막는 보안팀들은 방패예요. 지금 이거를 보면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누가 공격을 먼저 할까요? 방패는 창을 보고 저 창을 막아야지라고 해서 방패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창은 어때요? 지금 방패가 이 정도니까 더 뾰족한 창을 만들어야지, 더 강력한 창을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언제나 창이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안업체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 나온 창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최고의 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온 최고의 창에서 이게 안 뚫리면 이 창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나온 최고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잖아요.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유출 즉시 반드시 조처해요. 반드시. 그 해당 쿠팡이면 쿠팡, 아니면 KT면 KT 들어가서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유출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로그인, 결제 이런 것들 그 쿠팡이면 쿠팡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중단해야 되는 거죠. SK 터졌을 때 그럼 SK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비번 교체 당연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 2단계 인증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비번만 쳐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때요? 생체 인증을 한다든지 또는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뭐 다른 기타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요새 인증된 게 뭐예요? 그냥 카드 비번하고 세 자리만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ARS 인증이라든지 다른 인증을 또 요구해요. 2단계 인증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내가 비밀번호가 인터넷몰도 똑같고 그 은행도 똑같고 카드도 똑같고 또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주는 한번 다시 다 점검해서 다 다르게 하고 개인적인 수첩을 가지고 다녀서 적어서 실제로 그거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기간이 길어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바꾸라는 거다. 그리고 돈에 관계된 것들은 실제 진짜 바꿔야 돼요. 돈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유출정보 사용처, 이거 정보 해보내 카드사 또는 내 인터넷, 내 전화기 이런 것들 되게 확인해 봐야 돼요. 금융통신보호 뭐 이런 것들, 그때 금융 관계되어 있는 것들, 통신에 관계된 것들은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다 내 정보가 다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들은 다시 한번 싹 지우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카드 정지 제발 이렇게 터지게 되면 정지시키고 제발 통신사 유심보호 신청하는 건 뭐냐. 유심보호라는 거는 요번에 그냥 SK 터지면 더 그런데 유심보호가 되면 그 유심이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해커가 나는 누구누구인데 주민등록 뭐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고 생년 이런 것들 개인정보 집 주소는 뭐예요. 나 지금 유심이 망가졌습니다. 새로 개통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그럼 새로 개통을 예전에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통신사에서 유심보호 신청을 하면 본인을 직접 얼굴 보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하고 맞춰봐야지만 다른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러면 통신사 유심보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SK면 SK에다 유심보호 신청하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전화로 내가 맞아요 라고 해도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가야 돼. 되게 불편하겠죠. 지금은 되게 불편한 걸 해야 돼요. 이상거래가 나온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당신 어디에서 결제했습니다. 외국 거 뭐 결제했습니다. 막 터지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링크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하지 말라라는 거 위험한데 그런 문자들이 계속 떠요. 어디서 결제했고 어디 그러면 그 카드면 그 카드 회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 소액 결제 막 다 털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소액 결제된 거는 사실 소액 결제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그 통신사에서 확인해 보라고요. 그 문자, 돌아온 문자가 맞을 수도 있지만 돌아온 문자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 클릭하지 마시라는 거. 증거 확보는 뭐냐면 지금 쿠팡에서 당신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라고 문자 있잖아요. 그거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종목도 어떠한 항목들이 유출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거래네요. 이런 것들 그대로 캡처해서 보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 나중에 피해 사실을 가지고 정부든 아니면은 이것들을 집단 소송으로 가든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지나고 나서 그거 다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럼 나는 소송을 같이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내가 피해 본 것들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정보들이 고스란히 있어야 된다.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결제 인증 기록, 이 결제 인증 기록은 내가 결제하거나 인증했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남이 내 걸 도용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캡처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증거 확보예요. 여긴 증거 확보예요. 증거 확보. 내가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내가 대상자다. 그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유출됐다고 그러면. 피해 정황 같은 걸 다 보관하고 계셔요. 보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보들이 지금 정보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우리는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딱 왔을 때 나 맞는데? 라고 그 회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는. 그래서 2차, 3차가 기존에 있던 스미싱, 피싱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2차 피싱 사기에 이것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우리나라만 한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보 유출은 1위가 단연 미국, 2위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미국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데도 우리가 2위라니까요. 의심문자 클릭하지 않으셔야 돼요. 의심문자, 그 다음에 메일, 이런 것들 클릭하지 않으셔야 되고, 가짜 공지, 그 여부 확인 필수해야 돼. 이런 것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증 요청 반복 시 주의, 인증하는 거 이런 것들. 외부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늘리는 거는 지금 굉장히 그 부분들은 가려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신용 명의 보호 이런 것들 신청하시고, 신용 정보, 조회 동결 설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이스라든지 KCB에서 해주는 거예요. 나의 신용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내 거를 가지고 누군가 도용하지 못하게끔 걸어놓는 거예요. 아까 인터넷 통신사에서 유심에 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 아니면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경한 방법들이 다 있더라. 대출 개통 내역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직접 그 당해 회사로 가서 내가 대출받은 그 은행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칭시 즉시 신고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용에 관계되는 거도 전화기에 관계된 거라면 통신사에서 확인해 보면 돼요. 통신사에서. 근데 내 신용에 관계된 크레딧 카드, 은행 거래, 주담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두 군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신 3사서서 내가 내 핸드폰에 관계된 거라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 보안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별로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요번 계기로 다시 한번 다 봤거든요. 모든 서비스들을 다 다르게. 그리고 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완전히. 3개월에 한 번씩. 중요 계정 2단계 필수에 한 번에 내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이것들은 다시 한번 다 2단계 설정하셔야 돼요. 2단계, 3단계. 2단계라는 게 생체 인증을 한다든지 홍채라든지 지문인식이 필요하다든지 ARS로 다시 확인해 본다든지 OTP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내가 비밀번호 뚝 쳤는데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떻게 해요? 카드 하나 등록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 지금 다 취소하세요. 다. 정기점검 늘 하셔야 돼요. 늘 하셔야 돼요. 늘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이 계속 뚫린다면 방패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이 방패를 업그레이드 하는 회사는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되겠네? 안 그러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안이 뚫리는 걸 최대한 막아주고 해결해주는 보안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보안 업체들은 앞으로는 지금도 필수지만 더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왜 한 번 털리면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그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15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실질적으로 터지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200만, 300만 이렇게 터지거든요. 적게는 많게는 1000만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터질 때마다 관련된 우리나라 세계 보안업체들의 주가는 그때마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에는 세 군데 정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했어요. 쿠팡에서 얼마 전에 터진 거죠. 이렇게 유출됐어요. 국내 보안주 소프트뱅크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캠프. 이것도 국내에 이름난 보안 업체예요. 소프트캠프가 29.98%. 그럼 뭐예요? 상한가가 30%잖아요. 하루 상한가. 거의 상한가 쳤어요.
이 회사가 부실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중 우리나라에서 보안 관련해서는 뭐 안랩도 그렇지만 안랩 빼고 그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히는 회사들이에요. 상장돼 있는 주식 회사고 땅 터지면 30% 올랐어요. 사이번 이것도 3위 안에 드는 거예요. 땅 터졌더니 15% 올랐어요. 지니언스 이것도 3위 안에 들어요. 땅 터졌더니 12위에도 13% 올랐어요. 미국 1위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1위는 거기는 안 그럴 거예요. 미국에 계속 이렇게 해서 뚫리는 게 되게 많고 유출이 많이 되면. 그래서 미국도 하나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최고 1위인 보안 회사 팔로 알토 네트워크라는 미국 보안주예요.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보안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상장된 기업이더라. 그럼 나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될 텐데 어떤 거로 확인해 보지? 로그인 결제 사용 즉시 중단이에요. 터졌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전부 새로 변경해야 돼요. 터졌다. 그럼 내가 통보받은 거잖아요. 2단계 인증 바로 적용되고 내가 비밀번호 한 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시 다 검토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카드 정지 또는 재발급 요청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회사에서 뭐가 유출됐다. 그럼 정지시켜야 돼. 재발급 요청 받으셔요. 간편결제 출금 기록 점검해야 된다. 간편결제일수록 위험하다. 통신사 개통 인증 내역 이거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신용조회 대출 기록 확인해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스 지킴이 뭐 이런 것들 확인해보셔요. KCB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라고 했죠. 신용경보 조회 이걸 동결해 놓으면 내가 직접 확인해주지 않으면 내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이상 징후 발견했을 땐 반드시 신고.